음식을 배달하는 한국인 여성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다. 맨해튼에서 지친 얼굴 하나에 불과한 그녀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교통 흐름을 헤치며 등에는 보온 가방을 메고 다닌다. 68세인 박민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름 더위 속에서도 배달을 하며 단 한 번도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한다. 때로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는다. 그녀가 5층 계단을 올라 무릎이 쑤시는 복도에 서 있을 때 문 밖에 두고 가라는 문자만 보내올 뿐이다. 3월 어느 화요일 밤 11시 47분, 민지는 오늘 밤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있다. 주문은 트라이베카 건물 하시초로. 비싼 동네라 금융이나 법률 분야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일 것이다. 민지는 자전거를 세우고 보온 가방에서 주문을 조심스럽게 꺼낸 뒤 계단을 오른다. 왼쪽 무릎이 한 걸음마다 비명을 지르지만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배달원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는 주민과 그들의 손님 전용이다. 4층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이 가쁘다. 음식을 살며시 내려놓고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휴대폰을 꺼낸다. 하지만 입력하기도 전에 그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소리를 듣는다. 얇은 아파트 문 너머로 누군가 울고 있다. 세상이 끝나는 듯한 깊고 찢어지는 울음소리다. 그러더니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한국어로 빠르게 이어진다. 더는 못하겠어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하기만 해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실망시켜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민지는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손이 떨렸다. 이런 울음소리, 이런 절망은 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다. 43년 전 그녀도 똑같이 울었던 것이다. 그녀는 떠나야 했다. 음식을 내려놓고 사진을 찍은 뒤 다음 근무지로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 어딘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한국 특유의 절박함과 그 짓누르는 기대감의 무게가 그녀를 떠나지 못하게 했다. 민지는 문을 살며시 두드렸다. 울음소리가 즉시 멈췄다. 긴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영어로 말했다. 그냥 밖에 두고 가세요. 고마워요. 나 한국인이에요. 문 너머로 민지가 한국어로 말했다. 울음소리 들렸어요. 말한 내용도 들렸어요. 전 그냥 배달원일 뿐,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국인 아주머니라서 한국 딸이 혼자 울고 있는 걸 두고 갈 수 없어요. 또 한참의 침묵. 그러고는 천천히 문이 열렸다. 20 옆두고 27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울어서 부은 얼굴에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비싼 정장에 디자이너 구두를 신은 비즈니스 복장이었지만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은 붉고 공허했으며 포기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여자는 한국어로 말을 바꾸며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냥 오늘 하루가 힘들었을 뿐이에요. 음식 고마워요. 민지는 그녀를 지나 아파트 안을 바라보았다. 노출된 벽돌, 높은 천장, 아마도 월세 $4,000는 할 만한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유리 커피 테이블 위에 피가 얼어붙을 만한 것을 발견했다. 약병, 비워진 와인잔, 손으로 쓴 쪽지였다. 젊은 여자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재빨리 다가와 시야를 가렸다.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도 될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5분만요. 할머니 다리가 계단 오르느라 힘들어서요. 한국 음식 시켰잖아요. 같이 먹어요. 미국 대도시에서 만난 두 한국인끼리. 젊은 여자는 망설이다가 무언가 무너지는 듯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비켜섰다. 민지는 들어와 음식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문을 닫았다. 곧장 커피 테이블로 걸어가 약병을 집어 배달 가방에 넣었다. 이봐요, 그건 젊은 여자가 항의하려 했지만 민지가 말을 끊었다. 앉아. 먹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민지의 어조에는 한국 아줌마 특유의 분명한 권위. 무언가가 있어 젊은 여자는 생각 없이 순종한다. 그녀는 앉는다. 민지는 음식, 김치찌개와 밥을 꺼내 그녀 앞에 놓는다. 먼저 먹어. 빈속으로 울면 더 힘들어. 젊은 여자는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다. 그리고 또 한 입. 분명히 굶주린 상태였다. 민지는 몇 분 동안 그녀가 먹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침내 젊은 여자가 입을 열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모르시잖아요. 난 너를 알아. 민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내 이름이나 사연은 모를지 몰라도 내 눈빛은 알아. 43년 전 서울에서 25살이었던 나도 똑같은 눈빛이었어. 새벽 3시 마포대교 위에서 오늘 밤 네가 내린 그 결심과 똑같은 결심을 했지. 젊은 여자의 숟가락이 입에 닿기 직전에 멈췄다. 당신도 뛰어내리려 했어? 난 다리에서 뛰어내리려 했어.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담담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확신했어. 모두에게 실망시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고 확신했지. 그런데 개 산책하던 할아버지가 저를 막았어요. 조언도 안 하셨고 나아질 거라고도 안 하셨어요. 그저 아줌마, 우리 개가 오줌을 싸야 하는데 1분만 목줄 좀 잡을래요? 라고 하셨죠. 그 1분이 2분이 되고 5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개의 목줄을 잡고 있자니 도저히 뛰어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뛰어내리면 누가 그 목줄을 잡겠어요? 젊은 여자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지만 이번에는 더 작게 울었다. 저에게 잡을 개가 없어요. 김치찌개 먹을 거 있잖아. 민지가 그릇을 가까이 밀어주며 말했다. 다 먹고 그 다음에 왜 비싼 아파트에 사는 성공한 젊은 여자가 살기를 포기하려는지 말해봐. 음식과 눈물 사이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이름은 제니퍼 김, 한국 이름은 김수진이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는 대학을 마치자마자 골드만삭스에 스카우트 되었다. 서울에 계신 부모님,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교수, 은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다. 그녀는 가족의 성공 스토리였고 미국식 꿈이 실현된 사례였다. 그녀는 5년간 미친 듯이 일하며 회사 사다리를 올랐고 26세에 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동급 최연소였다. 부모님이 상상도 못할 돈을 벌어들였다. 아파트 사진, 사무실 사진, 자신의 삶을 담은 사진을 부모님께 보내며 미국 유학을 보내기 위해 부모님께서 희생하신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하지만 3주 전 그녀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시장 신호를 잘못 읽은 탓에 주요 고객에게 잘못된 조언을 한 것이다. 그 고객은 1200만 달러를 잃었다. 전적으로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다. 시장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으니까. 하지만 그녀가 그 결정의 얼굴이었다. 어제 그녀는 해고당했다. 조용히도 동정 어린 시선도 없이 공개적으로.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비원이 그녀를 밖으로 안내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드렸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승진했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다음 달에 축하하러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실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모님을 마주할 수 있겠어요? 저는 미국에서 성공한 딸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나빠. 부모님께 거짓말한 실패자야. 민지는 이 모든 말을 끊지 않고 들어준다. 수진이 울고 고백하느라 지쳐 마침내 입을 다물자 민지가 조용히 말한다. 내 이야기도 들어볼래? 수진은 휴지로 얼굴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43년 전 나는 배달원이 아니었어. 나는 콘서트 피아니스트였지. 나는 서울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했고 수석이었어. 23살이 되기 전에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번이나 우승했고 24살에 카네기홀에서 연주했어. 평론가들은 내가 다음 세대 위대한 한국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고, 어쩌면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 될 거라고 했어.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배달복을 입은 이 지친 노파가 콘서트 피아니스트였다고. 민지는 말을 이었다. 내 인생 최대의 공연을 준비 중이었어.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독주회. 매진된 공연. 한국 클래식 음악계의 가장 중요한 인사들이 모두 나를 보러 오는 자리였지. 부모님은 내 교육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 아버지는 2가지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새 옷을 사신 적이 없으셨어. 모든 게 내 피아노 레슨, 콩쿠르, 커리어를 위한 것이었지. 이 공연은 그분들께 보답하는 순간, 그분들의 희생이 가치 있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 될 예정이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공연 일주일 전, 나는 하루 16시간씩 연습했다. 선생님은 쉬라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완벽해야 했다. 부모님의 희생에 걸맞은 존재가 되어야 했다. 손이 쥐가 나고 손목이 부을 때까지 연습했다. 하지만 고통을 참아냈다. 가족의 꿈을 짊어진 사람이면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렇지. 수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이다. 공연 사흘 전 리허설 중에 오른쪽 손목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 내 팔 안에서 고무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들리고 느껴졌지. 피아노 앞에서 쓰러졌어. 의사는 과사용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한 힘줄 손상이라고는 했어. 수술과 몇 달간의 휴식이 필요하고 재활에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지.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공연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 연주하지 않았어? 수진이 물었다. 연주하려고 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손목에 진통제를 주사했고 꽉 조이는 붕대를 감았죠. 그리고 2,000명의 관객 앞에서 무대에 올랐어요. 앞줄에 앉은 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눈물을 글썽이셨죠. 그리고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려고 했어요. 클래식 레퍼토리에서 가장 어려운 곡 중 하나였죠. 민지는 말을 멈췄다. 수지는 그 기억의 고통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민지의 눈에 생생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CEO 악장은 간신히 넘겼습니다. 2번째 악장에서는 손가락이 음을 놓치기 시작했고 3번째 악장에 이르러서는 손목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건반을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온통 틀린 음뿐이었습니다. 연주 도중에 멈춰 섰습니다. 2,000명의 관객 앞에서 피아노에서 일어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멈췄고 관객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자랑스러워하던 표정이 당혹스러움으로 그리고 공포로 변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왔고 그 후로 다시는 공개적으로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수진이 숨을 내쉬었다. 즉각적인 스캔들이 터졌다. 사람들은 내가 프로답지 못하다고, 관객을 무시했다고, 음악 자체를 모독했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압박감에 눌려 무너졌다고,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정신력이 부족했다고 했다. 25세 내 커리어는 끝났다. 부모님의 평생 저축이 날아간 거죠. 은퇴 자금이 내 실패한 꿈에 쏟아부어진 거죠. 실패보다 더한 건 내가 경고의 사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박민지처럼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고 말했죠. 그때 네가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 맞아. 유명 피아니스트가 되어야만 내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야만 살아갈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 실패는 존재 자체를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뛰어내리진 않았잖아. 아니, 개를 데리고 있던 노인이 말렸어. 뛰어내리지 않은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했어. 손목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피아노를 조금은 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연주할 수는 없게 되었어. 평생을 한 가지 일만 해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거지. 그래서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하는 선택을 한 거야. 아무도 내 사정을 모르는 미국으로 온 거야. 실패한 누군가가 아닌 그저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배달은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18년째예요. 그전에는 집 청소를 했고, 그전에는 의류 공장에서 일했고, 그전에는 한국 음식점 주방에서 일했죠. 보이지 않는 이민자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민지는 고급 아파트를 둘러보며 말했다. 이런 아파트에 음식을 배달한 게 수천 번은 돼요. 성공한 젊은 한국인들이 제가 가져온 음식을 먹으며 거래나 승진 이야기를 전화로 하는 걸 지켜봤죠. 그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들은 과거에 천재라는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도 예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운이 좋다고. 수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콘서트 피아니스트에서 배달원으로 전락한 게 싫지 않아? 인생이 낭비된 것 같지 않아? 민지는 웃었다. 쓴 웃음이 아닌 진짜 미소였다. 보여줄 게 있는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열었다. 수진에게 퀸즈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20대 젊은이 3명, 여자 2과 남자 1이 있었다. 내 아이들이야. 민지가 설명한다. 하유는 의사야. 지원은 엔지니어고 민호는 교사야. 모두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 모두 행복하고 균형 잡힌 사람들이야. 열심히 일하지만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지는 않아. 왜 그런지 알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인생이 최고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저는 모범을 보이며 가르쳤어요. 소박한 일에 열심히 매진하는 엄마로서, 지쳐도 행복하게 집에 돌아오는 엄마로서, 큰 성과를 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게 하지 않는 엄마로서요. 내 아이들은 내가 느꼈던 그 짓누르는 압박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단 한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내 가장 큰 성취예요. 내가 연주한 어떤 콘서트도 받은 어떤 상도 아닌 불가능한 기대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사실이요. 민지의 목소리가 격해진다. 수진이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울음이었다. 제가 해고당했다고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장 말하지 마. 먼저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 금융이 싫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원한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고 미국이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어. 선택지는 있어, 수진아. 시간도 충분해. 너는 27살이야. 나는 25에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 너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미 너무 큰 실패를 했어. 이걸 어떻게 극복하라는 거야? 민지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가 맨해튼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에서 18년 동안 배달하며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아. 모두 실패한다는 거야. 저 비싼 아파트에 사는 성공한 사람들도 모두 무엇인가에서 실패했어. 하지만 아무도 실패에 대해 말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성공만 보여줄 뿐이지. 그래서 실패는 외로워. 하지만 그렇지 않아. 실패는 가장 인간적인 경험이야. 그녀는 다시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밤 네가 한국 음식을 시킨 건 고향이 그리워서, 슬퍼서였어. 마음 한켠에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어서 위안 음식이 필요했던 거야. 그건 네 안에 아직도 여기 있고 싶어도 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뜻이야. 그 부분을 꼭 붙잡아. 수진아. 내가 그 개의 목줄을 붙잡았던 것처럼 말이야. 수진은 새로운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모르시잖아요. 늦게까지 일하시니 지치셨을 텐데 왜 신경 쓰시는 거예요? 43년 전 누군가 나를 걱정해 주었기 때문이야. 이제 내가 다른 누군가를 걱정할 차례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수진아, 우리는 서로의 목줄을 잡고 서로에게 위안 음식을 배달하고 서로가 뛰어내리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야. 민지는 배달 가방을 집어들었다. 이제 가야 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하지만 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약속해 줘야 할 게 있어. 뭐야? 오늘 밤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내일 아침에 한국정신건강상담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줄게. 전문가와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약속할게. 좋아. 민지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다. 한 가지 더. 내 번호는 꼭 가지고 있어. 그 어둠이 다시 찾아온다고 느껴질 때마다 문자를 보내. 나는 그냥 배달원일지 몰라도 다리에서 뛰어내린 걸 살아남은 한국 아줌마야. 그 경험이 너도 살아남도록 도울 자격이 된다고. 민지가 떠난 뒤 수지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다. 약병은 사라졌다. 한때 콘서트 피아니스트였던 배달부 여자가 가져간 것이다. 쪽지는 여전히 탁자 위에 있었지만 수지는 그것을 집어들고 조각조각 찢어버렸다. 그녀는 휴대폰에 저장된 민지의 연락처를 바라보았다. 아줌마 민지, 전직 피아니스트, 현직 생명의 은인. 3달이 흘렀다. 수지는 정말로 상담 전화를 걸었다. 정말로 상담사를 만났다. 정말로 삶을 조각조각 재건하기 시작했다. 덜 유명하지만 덜 유독한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정상적인 시간에 잠을 자기 시작했다. 퀸즈의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가입해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밤이면 그녀는 같은 한식당에 배달을 시키고 항상 민지를 배달원으로 요청했다. 그들은 뜻밖의 우정을 쌓아 갔다. 실패한 콘서트 피아니스트와 해고된 투자 은행가, 높은 곳에서 추락한 두 한국 여성은 이제 단단한 땅 위를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화요일 밤 수진이 문을 열자 민지가 고민에 잠긴 모습으로 서 있었다.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즉시 한국어로 물었다. 민지는 음식을 건네주었지만 웃지 않았다. 잠깐 들어와도 될까요? 조언이 필요해요. 둘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의사인 딸 하윤이 2달 뒤 결혼을 앞두었다. 하윤의 약혼자가 명문가 출신이라 서울에서 전통적인 대규모 결혼식을 올린다. 하윤은 결혼식 피아노 연주를 부탁해왔다. 정식 공연이 아니라 리셉션 중 한 곡만 연주해 달라는 것이었다.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손이 늙었다고 40년 동안 연주하지 않았다고 지금은 그냥 택배 기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탁하더군요. 딸에게 그게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어릴 때부터 엄마의 피아노 연주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결혼식 손님들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의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망설여? 수진이 부드럽게 묻는다. 민지의 손이 떨리고 있다. 무서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 손이 더 이상 못하면 어떡하지? 43년 전 그 연주회에서 부모님을 망신시킨 것처럼 이번엔 내 딸 결혼식에서 망신시키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실패자였다는 걸 모두에게 증명하게 되면 어떡하지? 수진이 민지의 손을 잡았다. 아줌마, 3개월 전에 제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실패가 가장 인간다운 경험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생은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이제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다르잖아. 다르지 않아. 엄마도 내가 두려워했던 것과 똑같은 걸 두려워하는 거야.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나를 정의한다는 두려움.
하지만 엄마는 이미 최악의 실패를 극복했어. 이미 삶을 재건했잖아. 딸의 결혼식에서 한 곡을 연주하는 건 완벽하지 않더라도, 손이 떨리더라도, 음을 틀리더라도 실패가 아니야. 사랑이야. 딸에게 선물을 주는 어머니의 마음이지. 민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손목이 아직도 가끔 아파요.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연습한 적도 없고 이제 피아노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 찾아줄게. 수진이 갑자기 결심한 듯 일어났다. 미드타운의 시간제로 연습실을 빌려주는 악기점이 있어. 이번 주말에 거기로 가자. 엄마, 완벽할 필요는 없어. 그냥 엄마 그대로면 유부해. 그 토요일 수진은 민지를 악기점에 데려갔다. 연습실은 좁았고 한때는 더 나았을 법한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민지는 의자에 앉아 몇 분 동안 건반을 건드리지 않은 채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너무 오랜만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쉬운 곡부터 시작해봐. 수진이 격려했다. 네가 좋아했던 곡으로. 민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건반 위에 올렸다. 음계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손가락이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다. 18년간 배달과 청소, 공장 일을 하며 잊혔던 근육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다. 몇 분 만에 오른쪽 손목이 쑤셨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그러다 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경력을 무너뜨린 라흐마니노프가 아닌 좀 더 부드러운 곡. 슈베르트의 변주곡 G 플랫 장조. 처음엔 손가락이 삐걱거린다. 몇 번이고 멈추고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서서히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수진은 경외감에 사로잡혀 지켜본다. 실수도 있고 민지의 손목에 뚜렷한 통증이 느껴지지만 이 68세 배달부가 한때 콘서트 피아니스트로 되돌아가는 모습에는 초월적인 무언가가 있다. 음악은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하다. 솔직하다. 민지가 견뎌낸 모든 것의 무게를 담고 있기에 오히려 아름답다. 연주를 마친 민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잊고 있었어. 그녀가 속삭인다. 내가 이걸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고 있었어. 음악이 압박과 완벽함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에 관한 것이었다는 걸 잊고 있었어. 그들은 다음 2달 동안 주 2회 연습실을 빌린다. 민지는 하윤의 결혼식에서 연주할 간단한 한국 민요 아리랑을 연습한다. 어떤 날은 손목이 너무 아파서 20분밖에 연습하지 못하지만 다른 날은 2시간 동안 연주하며 43년 전 버렸던 음악에 빠져든다. 수진은 매번 연습에 찾아와 커피를 건네고 격려한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민지가 자신의 진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서서히 민지는 자신이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다. 작은 무대인 결혼식 무대에 다시 올라가서 과거의 악령들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면서 연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민지가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수진은 그녀를 데리고 고급 한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배달이 아니라 손님으로 말이다. 무서워. 민지는 비빔밥을 먹으며 고백했다. 만약 내가 얼어붙으면 어쩌지? 손이 말을 안 들으면 어쩌고? 만약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겠어? 수진이 말을 끊었다.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울 수도 있고, 손님들이 내 연주가 기술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한 음에 담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동할 수도 있지. 마침내 네가 43년 전 일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할 수도 있어. 민지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으며 언제부터 그렇게 현명해졌어? 라고 물었다. 내 목숨을 구해준 배달부에게서 배웠어. 서울의 한 결혼식장에서 하윤은 눈부신 신부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장소에서 전통적이면서도 우아한 식이 열렸다. 민지는 지원과 민호, 다른 2 아이와 함께 앉아 딸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전 남편도 2번째 아내와 함께 참석했다. 수십 년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그는 방 건너편에서 그녀에게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다. 리셉션 자리에서 하윤이 말했다.
저희 어머니는 여러분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까지 콘서트 피아니스트셨어요. 저희를 키우고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커리어를 포기하셨죠. 43년 동안 공개적으로 연주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오늘 밤 저희를 위해 연주해 주실 거예요. 엄마, 부탁드릴게요. 민지는 리셉션 홀 구석에 놓인 피아노로 걸어가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군중 속에서 부모님을 발견했다. 이제 90을 넘긴 두 분은 허약해 보였지만 그 자리에 계셨다. 1982년 서울예술의 전당에서 압박감에 무너졌던 그날 밤, 두 분이 앉아 계셨던 바로 그 앞줄 좌석이 보였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연주하는 게 아니다. 빚을 갚거나 불가능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주하는 것도 아니다. 딸이 부탁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사랑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연주하는 것이다. 민지는 피아노 앞에 앉는다. 손이 떨린다. 오른쪽 손목이 아프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처음 몇 음은 조심스럽고 불안하지만 이내 익숙한 선율이 펼쳐지자 무언가 달라진다. 민지는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긴다. 2,000명의 비판적인 시선을 의식하며 서울예술의 전당 무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정당화하려 애쓰던 그 두려움에 떨던 25세의 자신이 아니다. 딸의 결혼식을 위해 연주하는 68세의 어머니일 뿐. 그걸로 충분하다. 편곡은 단순하다. 수년 전 그녀가 시도했던 라흐마니노프의 곡보다 훨씬 단순하다. 하지만 그녀는 온전히 살아온 삶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감정으로 연주한다. 실패의 아픔, 겸손한 일의 품위, 자신이 짊어졌던 무거운 짐 없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감사함. 연주가 끝나자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다. 하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방 안 전체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민지는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들의 얼굴에 공포나 실망이 아닌 단순한 자부심만 담겨 있었다. 유명한 딸에 대한 자부심이라기보다는 살아남고 재건하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강인한 딸에 대한 자부심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민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아름다웠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실수도 했고요. 필요한 만큼 완벽했어. 어머니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안해, 민지. 네 아빠와 나는 너를 너무 몰아붙였어.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지. 네 가치가 성취에 달려있다고 믿게 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가 엄마 꿈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준 건 행복해하는 3명의 아름다운 손주들이야. 그건 어떤 연주회보다도 더 소중해. 43년 만에 처음으로 두 여자는 서로를 껴안았다. 한 사람은 거의 무너질 뻔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죄책감에 짓눌렸던 기대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으며 민지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안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시 음식 배달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선택이지 감옥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2번 피아노 연습을 계속했지만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압박과 완벽함이 되기 전 그저 사랑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화요일 밤 그녀는 수진과 함께하는 주간 저녁 식사를 위해 음식을 배달하러 수진의 아파트에 갔다. 하지만 수진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다른 젊은 한국인 직장인 3명이 더 있었다. 8명 중 2명은 여성, 1명은 남성으로 모두 29살이었다. 아줌마, 괜찮으시죠? 수진이 말했다. 한국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모두 압박감과 기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아줌마 이야기를 했더니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민지는 이 젊은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그녀가 그 나이 때 지녔던 것과 같은 무게를 지고 있었고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자신을 규정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43년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개를 데리고 있던 노인을 떠올렸다. 그리고 3개월 전 자신의 아파트에서 울고 있던 수진을 떠올렸다. 가장 어두운 순간을 견뎌낸 모든 인간을 연결하는 구원의 사슬을 떠올렸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따뜻하게 말했다. 같이 밥 먹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예술센터 무대에서 내려오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왜 틀렸는지 말해줄게요. 수진의 식탁에 5명의 한국 여성들이 모여든다. 서로 다른 세대의 여성들이 전직 콘서트 피아니스트가 배달해 온 한국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한다. 실패와 수치심, 이민자로서 기대에 짓눌리는 무게,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와 그 빚을 갚을 수 없다고 느끼는 자식, 야망과 자멸의 차이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날 밤 민지가 떠나기 전 젊은 남자가 묻는다. 어떻게 살아남을 거라고 확신했나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민지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 말했다. 모르겠어. 확신은 없었지. 하지만 깨달았어. 생존이란 반드시 해낼 거란 확신이 아니라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한 번 더 숨쉬고 한 번 더 배달하고 한 번 더 음계를 연습하는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게 될 때 강해서가 아니라 계속 머물기로 선택했기에 살아남았다는 걸 깨닫게 되지.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는 실패가 두려워서예요.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죠. 실패는 훨씬 더 긴 이야기의 중간에 불과합니다. 내 이야기는 그 무대를 떠났을 때 끝나지 않았어. 배달부가 되었을 때도 끝나지 않았지. 매일 내가 존엄하게 살기로, 아이들을 사랑하기로, 다른 사람들이 어둠을 견뎌내도록 돕기로 선택하는 순간마다 계속되고 있어. 여러분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어. 이제 막 시작일 뿐이야. 6개월 후 수진이 민지에게 사진을 보냈다. 맨해튼 피아노베에서 찍은 5명의 젊은 한국인이었다. 사진의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아줌마 민지 생존자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매주 만나서 실패가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서로 상기시키죠.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지는 다음 배달 주문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다. 맨해튼 한 모퉁이에 서서 전기 자전거를 옆에 세워두고 등에는 보온 배달 가방이 달린 가방을 메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이민 노동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진실을 안다. 그녀는 박민지, 전직 콘서트 피아니스트다. 그녀는 박민지, 현재 배달원이다. 그녀는 박민지, 3명의 성공한 자녀를 둔 어머니다. 그녀는 박민지, 실패와 수치심, 그리고 우울증을 이겨낸 생존자다. 그녀는 박민지, 딸의 결혼식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박민지,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한 가지가 아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깨닫는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항상 충분했다. 새 배달 주문이 휴대폰으로 울린다. 트라이베카 주소, 한국 음식. 그녀는 자전거에 올라 맨해튼 밤길을 달리기 시작한다.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위안의 음식을 전하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준비를 한다. 생존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들은 계속 배달하고 계속 연주하고 계속 살아남으며 다른 이들이 살아남도록 돕는다. 늦은 때는 없다. 결코 늦은 적은 없었다.